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치욕을 담은 K영화에 왜 중국 시청자가 더 깊은 굴욕을 느꼈는가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영화로 자괴감에 빠진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의 16대 국왕 인조는 살을 애듯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한강 삼전도 나루터에 마련된 수항단으로 향합니다. 대청제국의 황제 홍타이제 앞에서 인조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삼배구고 두례를 행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치욕적인 순간인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이 비극적인 병자호란의 47일간을 담아낸 황동혁 감독의 영화 남한산성은 한국인들에게는 직시하기 고통스러운 패배의 기록입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척화와 주화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조종의 무능함은 관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중국의 주요 영화평점 사이트인 더우방과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흥미로운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치욕을 그린 영화를 보며 정작 중국 시청자들이 더 깊은 정신적 굴욕감과 문화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의 영화민 문화평론 플랫폼과 일부 언론 매체들은 남한산성을 향해 역사를 대하는 가장 고결하고 정직한 태도, 중국 영화계가 전력을 다해도 따라잡기 힘든 리얼리즘의 극치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리뷰창은 영화 속 만조 사용에 대한 충격, 한족 중심의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다 몰락한 조선을 보며 느끼는 복잡한 수치심, 그리고 현재 중국 영화계를 지배하는 국뽕 열풍에 대한 자주 섞인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의 패배담이 어떻게 중국인들에게 문화적 가시가 되어 꽂혔는지 그 내막을 심층 분석해 봅니다. 중국 평단이 남한산성에 비교적 높은 평점을 부여하며 극찬하는 핵심 요인은 철저한 역사적 객관성과 반성적 사유에 있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영화 평론 매체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한국 영화 남한산성은 자신들의 역사적 상처를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군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찢는 장면을 카메라 피사체의 중심에 당당히 놓는다. 이는 영웅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힌 현대 상업영화 시장에서 보기 드문 역사적 정직함이다. 영화는 승자와 패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두 신하의 논리를 날카롭고 대등하게 대립시켰다. 이 영화가 주는 울림은 백성을 구하기에 치욕을 감내한 자와 명예를 위해 죽음을 택한 자 모두에게 정당한 서사를 부여한 감독의 고대의 절제력에서 나온다라고 극찬합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이 감탄하는 부분은 한국 영화계가 가진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남한산성은 인조를 무결한 피해자로 그리거나 청나라 군대를 잔인하고 미개한 악마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고증된 청나라의 군사적 압도함과 당시 국제정세를 읽지 못한 조선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맹목성을 차갑게 조명합니다. 중국 관객들은 역사적 패배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고 질문을 던지는 한국 영화의 서사적 깊이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 시청자들은 이 영화에서 굴욕을 느꼈을까요? 역사적으로 승자의 위치에 있었던 청나라의 후손들이 이 영화를 보며 오히려 굴욕감과 모순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하나의 중국 교육과 역사적 실체의 충돌입니다. 현대 중국인들은 공교육과 관제 미디어를 통해 청나라, 몽골, 티베트 등 대륙 내부의 모든 역사를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하나의 중국 및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주입받습니다. 즉 그들의 인식 속에서 청나라는 곧 중국입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 등장하는 청나라는 현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심의 중국이 아닙니다. 영화 속 청나라 군대와 칸은 완벽하게 고증된 만주어를 사용합니다. 변발을 하고 말을 타며 한족의 명나라를 부패하고 나약한 남쪽 오랑캐 취급하는 북방 유목민족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일본 중국 시청자들은 엄청난 인지 부조와 함께 기묘한 수치심을 토로합니다. 더반의 한 리뷰어는 영화 속 청나라 군대는 중국어를 쓰지 않고 만주어를 쓴다. 그들은 명나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에 조선을 짓밟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 속 침략당하고 굴욕을 겪은 조선의 모습은 당시 청나라 군대에게 도륙당하고 변발을 강요받았던 우리 한족 조상들의 굴욕과 무엇이 다른가?
승자는 만족이고 짓밟힌 것은 조선과 한족 모두였다라며 본질적인 역사적 소외감과 굴욕을 고백합니다. 승자의 역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흡수하려던 현대 중국인들의 국수주의적 역사관이 한국 영화의 철저한 고증 앞에서 발가벗겨진 셈입니다. 두 번째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한족의 무능함에 대한 반추입니다. 영화 속 조선 조정은 비록 무능할지언정 임진왜란 때 자신들을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청나라의 화친을 거부합니다. 명나라를 상국으로 섬기며 청나라를 오랑캐라 부르는 조선 신하들의 대사는 현대 중국 한족 시청자들에게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선은 한족의 명나라를 위해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그 시절 명나라는 내부 부패로 자멸하고 있었다는 자조적인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명나라가 무능하여 주변국인 조선에까지 막대한 민폐와 비극을 안겼다는 사실을 한국이 만든 영화를 통해 객관적으로 목도하게 되면서 오는 역사적 부끄러움과 굴욕감입니다. 세 번째는 자국 항일 애국주의 영화의 천박함에 대한 자각입니다. 가장 큰 정신적 굴욕은 현대 중국 영화 시장의 수준을 돌아볼 때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극장가는 장진호, 전랑 시리즈 등 이른바 주선율 영화들이 독점해 왔습니다. 이 영화들은 아군은 무조건 정의롭고 강력하며 적은 잔인하고 무능하게 묘사하는 항미 원전식 만이교적 이분법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은 역사적 지옥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한국의 남한산성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억지 승리와 영웅주의를 주입하는 중국의 국뽕영화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국 언론의 칼럼니스트는 우리는 왜 남한산성 같은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가? 우리 영화는 늘 승리만 외치고 패배의 역사는 검열하거나 미화하기 바쁘다. 진정한 강대국의 문화적 자신감은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와 지옥을 이토록 아름답고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패배자는 한국이 아니라 현 중국 영화계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국의 문화적 역량과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데서 오는 뼈아픈 문화적 굴욕감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 영화계는 자신들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놀라운 용기를 가졌다. 왕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찢는 장면을 이토록 담담하고 품격 있게 그려낼 줄은 몰랐다. 영화 속 청나라 군대 홍타이즈가 중국어가 아닌 완벽한 만주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가 하나의 중국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던 청나라의 실체가 철저한 북방 유목민족이라는 사실을 한국 영화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우리는 왜 남한산성 같은 사극을 만들지 못하고 매번 천박한 애국주의 영화나 무협 판타지만 양산하는가? 승리만 외치는 장진호나 전남 같은 영화보다 패배를 성찰하는 이 한국 영화 한 편이 훨씬 위대하다. 조선은 임진왜란 때 은혜를 갚으려 우리 한족의 명나라를 위해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 성에 갇혀 굶어 죽어갔다. 정작 그 시각 우리 조상들의 명나라는 내부 부패로 자멸하고 있었으니 영화를 보는 내내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영화는 청나라를 무조건적인 악당으로 조선을 무결한 패자로 그리는 유치한 이분법을 쓰지 않는다. 대사를 듣다 보면 척허파의 명예도 주화파의 실리도 모두 고개가 끄덕여져 가슴이 먹먹해진다. 홍타지의 군대가 보여주는 군율과 압도적인 중포의 위력은 당시 청나라가 왜 중원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증명한다. 침략자이지만 그들의 강대함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한국 감독의 절제력에 경의를 표한다. 만약 중국 감독이 이런 치욕적인 역사 영화를 시나리오로 썼다면 당국의 검열을 통과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감독이 원하는 역사적 관점을 온전히 스크린에 구현할 수 있는 한국의 창작 환경이 너무나 부럽다. 진정한 문화 강국이란 승리의 역사만 편집해서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다. 과거의 실패와 패배를 이토록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고 토론할 수 있는 나라야말로 진짜 강대국이다. 영화 속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 군대에게 짓밟히는 모습은 당시 변발을 강요당하고 도륙당했던 한족 조상들의 비극과 겹쳐 보인다. 청나라의 승리가 현대 중국인의 승리인 양 착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병헌과 김윤석이 주고받는 대사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생존에 대한 위대한 철학적 대립이다. 칼로 싸우는 무협 액션보다 북과 말로 싸우는 이 조종의 논쟁이 100배는 더 긴장감 넘쳤다. 남한산성이 지독한 추위와 굶주린 얼어붙은 강물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다. 화려한 CG에만 돈을 떡칠하는 중국 사극들과 달리 절제된 색채와 미장센으로 역사의 비장함을 완벽히 시각화했다. 주연부터 조연, 심지어 청나라 장수 역할을 맡은 배우들까지 연기 구멍이 단 하나도 없다. 눈빛과 숨소리 하나만으로 나라의 운명에 걸린 긴박함을 표현해내는 한국 배우들의 클래스에 압도당했다. 대중적인 흥행만을 쫓는 팝콘 무비가 아니라 관객에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웰메이드 예술 영화다. 이런 묵직한 사극이 한국에서 대형 자본을 투자받아 제작되고 개봉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다. K-팝이나 현대곡뿐만 아니라 사극이라는 장르에서도 한국 영화는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자신들의 가장 아픈 치욕을 가장 고결한 예술로 만들어낸 한국 콘텐츠의 저력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결국 영화 남한산성을 둘러싼 대륙의 찬사 고백은 역사를 대하는 예술의 진정성이 가진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서사학적으로 볼 때 승리의 역사보다 패배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승리는 찬란한 미화만으로도 대중을 쉽게 선동할 수 있지만 패배는 상처를 헤집고 뼈를 깎는 자아성찰이 없이는 관객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명 눈물겨운 굴욕의 역사입니다. 왕이 오랑캐라 여겼던 이에게 머리가 깨지도록 절을 했던 삼전도의 기록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입니다. 그러나 한국 영화는 그 치욕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깊이 있게 사유하는 예술적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반면 청나라라는 승자의 왕조를 억지로 자신들의 역사로 원용하면서도 그 실체와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현대 중국의 중화주의는 웰메이드 한국 사극 한 편 앞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자국의 부끄러운 과거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가진 한국, 그리고 승리의 역사만을 가공하여 주입하느라 타국의 반성문 앞에서조차 굴욕을 느껴야 하는 중국. 남한산성이 대륙에 남긴 묵직한 여운은 진짜 문화강국이 가져야 할 역사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